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토익을 책임지는 종로 YBM 끝장 토익 RC 박진영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동사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우리가 이전 강좌에서 이제는 수일치 배웠고 시제일치 배웠고 오늘은 태일치라는 걸 저희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 잘 따라오세요. 자, 태는 우리나라 말로는 별로 태라는 얘기를 잘 안 하죠. 근데 영어에서는 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관점의 차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능동태와 수동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실히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럼 먼저 능동태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 능동태가 어떤 걸까요? 근데 조금 낯설죠, 능동태. 뭔가 능동적인 느낌이 나는데 저희가 능동태는 여태까지 썼던 문장이 사실은 다 능동태예요. 근데 너무 흔한 문장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능동태라고 말을 별로 안 했던 거죠. 그래서 능동태는 어떻게 생겼는지 보죠. 직접 주어가 동작을 행할 때 그때 능동태라고 하고요. 그냥 여태까지 하던 대로 하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 그림을 보니까 여우가 카트를 밀고 있죠. 그래서 이 여우 입장에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밉니다. 카트를. 요럴 때 쓰는 게 바로 능동태예요. 여태까지 주동목, 네모 동사 네모 이렇게 했던 게 다 능동태였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모든 문장들이 능동태구나 라고 가볍게 알아놓으시면 좋겠고요. 오늘 새롭게 배우실 거는 바로 수동태. 수동태를 잘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수동태는 어떤 거냐면요. 우리나라 말로 하다가 아니라 되다라고 해서 주어가 동작을 당하는 입장일 때 그때 쓰는 게 바로 수동태예요. 수동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이제는 의지가 있는지 여우가 지금 카트를 밀었는데 이 카트 입장에서 쓰는 게 바로 수동태입니다. 그럼 어떻게 썼는지 정말 볼게요. 자, 카트는 그 다음에 이때는 밀다가 아니라 밀려집니다. 밀려되어집니다. 할 때 쓰는 게 바로 수동태인데 덩어리가 좀 늘어난 거 보이시죠? 원래 한 덩어리였던 게 두 덩이로 늘어나는데 그때 모양이 바로 BPP. 그렇죠. BPP가 드디어 나오는 거예요. 수동태라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have PP랑 헷갈리면 안 돼요. have PP는 현재 완료, 시제 개념이었고요. 오늘 태 개념으로 나오는 게 바로 수동태인데 BPP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석은 뒤에서부터 밀려 되어진다. 그리고 이제 여우에 의해서니까 여우에 의해서까지 해서 의해서라는 by 전명구까지 썼네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수동태 딱 요거만 외우시면 돼요. 하도 이제 초급자분들이 헷갈려서 제가 다시 한번 써드렸는데 앞자만 다시 외울게요. 자, 수동태라는 거는 BPP 이렇게 쓰는 거고요. 해석이 되다라고 된다고 해서 수BPP 되다. 이제 알아서 잘 따라 읽으셨죠, 여러분들? 수BPP 되다. 이게 바로 수동태라는 것만 잘 알아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어 공부하면서 BPP가 나오면 해석을 뒤에서부터 뭐가 되다. 이렇게만 잘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일단은 수동태를 저희가 알긴 알았는데 이제는 아무 단어에다가 BPP만 붙이면 다 수동태가 될까요? 또 그건 아닙니다. 수동태는 나름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규칙에 따라 만들어질 때만 완벽한 수동태 모양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랑 능동태를 수동태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수동태 문장을 만들려면 이제 기본적인 능동태 문장이 준비물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네모 동사 네모. 그녀는 will revise, 수정을 할 겁니다. The manual까지 해서 주동목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능동태 문장이고요. 그럼 지금부터 수동태를 만들 건데 수동태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능동태에서 목적어 자리에 있던 거, 뒤에 을을 자리에 있던 목적어가 앞으로 튀어나오는 거, 그게 바로 수동태입니다. 그럼 튀어나가 볼게요. The manual이 이게 소문자로 썼었는데 맨 앞으로 나가다 보니까 the manual 크게 대문자로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럼 매뉴얼은 직접 수정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수정이 될 건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던 will revise에 이 revise를 어떤 모양으로 바꾸면 되겠다고요? 수BPP 되다. 그래서 BPP로 바꾸시면 좋아요. 근데 미래 시제는 유지를 해야 되니까 will을 쓰고 조동사 다음에는 항상 원형을 써야 되니까 굳이 뭐 is나 이런 거 쓸 필요 없이 그냥 BPP까지 쓰시면 will be revised. 세 덩이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뒤에서부터 수정될 것이다. 이렇게만 읽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목적어 앞으로 튀어나오고 동사에다 BPP를 붙이는 게 바로 수동태 만드는 방법입니다. 근데 지금 얘는 T에 왔는데 앞에 있는 주어가 안 적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주어를 가지고 올게요. 그럼 매뉴얼은 수정이 될 겁니다. 그녀의 의해서라고 되죠? 그래서 저희가 의해서라는 말을 쓸 때 쓰는 게 바로 by 전명구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녀에 의해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완성되는 게 바로 수동태로 만드는 방법인데요. 근데 뒤에 있는 by 전명구는요, 꼭 써야 될까요?
그건 또 아닙니다. 원래 전명구는 수식어구라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manual will be revised 이렇게만 쓰셔도 되겠고 좀 더 정확하게 할 때는 the manual will be revised by her 쓰셔도 되겠습니다. 수동태 너무 쉽죠? 이게 오늘 거 핵심입니다.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럼 우리 조금 더 자세하게 한 번 더 배워보도록 하죠. 자, 지금부터는 뭐를 갈 거냐면 영어에 우리가 첫날 1강 때 배웠는데 형식에 따른 수동태를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저희가 영어에는 몇 가지 형식이 있었죠, 여러분들? 그죠? 5형식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근데 여러분 아까 수동태는 누가 앞으로 튀어나오는 거였어요? 목적어가 앞으로 튀어나오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목적어가 원래 없었던 자동사인 주어, 동사 1형식과 주동보 2형식은 수동태가 없습니다. 없어요. 만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목적어가 있었던 3형식부터 3, 4, 5 이렇게 수동태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가장 일반적인 3형식 먼저 다시 한번 보죠. 3형식은 아까도 말했지만 이렇게 주동목까지 있어서 앞에 있는 직원은 지금 검사를 했습니다. Assembly line. 지금은 조립공정을까지 해서 주동목 있는데 누가 앞으로 튀어나오는 게 수동태라고요? 그저 목적어가 앞으로 튀어나와서 자, assembly line은 요거는 두 덩이로 가면 되죠. BPP. 그래서 검사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앞에 주어는 다시 by 붙어서 와도 되고 생략돼도 되고 그래서 지금처럼 조립공정은 검사가 됐습니다. 이렇게 쓰는 게 수동태죠. 자, 근데 이거는 아까도 했던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다시 해본 거고 새로운 거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저희가 능동태와 수동태를 나중에 구분할 때 이런 방법으로 하셔야 됩니다. 능동태는 목적어가 당연히 있죠. 근데 수동태는 목적어가 있나요? 만들어진 문장이? 없죠, 당연히. 옛날에 목적어 앞으로 튀어나가고 동사 있고 그 다음에 수식어구만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이런 식이라서 원래 수동태는 일반적인 3형식의 수동태는 목적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규칙이 나중에 문제 풀 때 되게 중요해서 제가 미리 살짝 알려드릴게요. 수동태는 대부분의 경우 목적어가 없다라고 해서 앞자만 또 딸게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라고. 그래서 오늘은 수, 비, pp 되다 외웠으면 그 다음 규칙 하나만 외우죠. 수, 무. 따라 읽으셨죠? 수동태는 대부분의 경우 목적어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만 오늘 조금 잘 유의 깊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4형식으로 가볼게요. 자, 4형식은 어떻게 생긴 게 4형식이었어요? 기억나시죠? 목적어가 2개였는데 Give me the money 이런 거 하기로 했었잖아요. 나에게 돈을 달라 할 때처럼 이런 식으로 4형식은 간접 목적어가 먼저 들어가죠. 누구에게라는 간접 목적어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을을 해당하는 직접 목적어가 나중에 나오는 게 바로 4형식의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4형식 동사들은 뭐 give, offer, show, send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 4형식 아이를 지금부터 수동태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수동태는 누가 앞으로 튀어나오는 게 수동태였죠? 그죠. 목적어 앞으로 튀어나와야 되죠. 근데 하지만 사형식은 간접 목적어도 있고 직접 목적어도 있잖아요. 누가 앞으로 튀어나올까요? 아, 그렇죠. 둘 다 튀어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사형식은 수동태 모양이 2개인데요. 이 중에 2개 다 있지만 일반적으로 더 많이 나오는 애를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쉽고 많이 나오는 애. 자, 누가 먼저 튀어나올까요? 간접 목적어 힘이 더 셀 것 같아요. 직접 목적어가 더 힘이 셀 것 같아요. 헷갈리죠? 앞에 나왔다고 간접 목적어 힘이 센 게 아니라 이름이 직접이잖아요. 직접적이다. 그래서 직접 목적어가 앞으로 튀어나오는 수동태가 조금 더 많은 편입니다,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직접 목적어를 저희가 먼저 움직여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는 해석이 앞에 있는 컨설팅 회사는 줍니다. 그다음에 고객들에게 지금 전문적인 조언을까지 나왔는데 전문적인 조언을 직접 목적어를 먼저 앞으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직접 목적어 앞으로 나와가지고요. 전문적인 조언은 그 다음에 주다가 아니죠? 주어집니다. 라고 해서 be given으로 쓰시면 돼요.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누가 남았나 봤더니 간접 목적어가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간접 목적어는 그냥 내려오는 게 아니라 간접적이고 약간 힘이 없다 보니까 누구에게란 뜻의 전치사 to랑 붙어서 오게 됩니다. So to clients, 고객들에게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앞에 주어는 아까랑 똑같이 by로 와가지고 저 회사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바로 이젠 직접 목적어가 앞으로 튀어나온 수동태예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뒤에 있는 전명구들은 이렇게 없어져도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전문가 조언은 주어집니다. 이렇게 쓰는 게 그냥 일반적으로 나오는 직접 목적어의 수동태입니다. 나쁘지 않죠? 주다, 주어지다. 그런데 간접 목적어 앞으로 튀어나오면 조금 헷갈려집니다. 조심하세요. 자, 간접 목적어에 간접적인데 그래도 이름은 목적어이기 때문에 앞으로 튀어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럼 한번 튀어나가 볼게요. 자, 이번 다시 한번. 자, 앞에 있는 회사는 주었습니다. 고객에게 전문적인 조언인데 고객들이 앞으로 튀어나갈 거예요. 그럼 고객들 나름 튀어나가고요. 그다음에 동사에다 수동태를 붙여서 are given까지는 썼는데 그럼 해석이 아까처럼 똑같이 주어지다요? 고객들은 주어지다?
아니잖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회사가 고객들에게 전문적인 조언을 주는 거니까 고객들은 덥석 받은 게 되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똑같이 be given임에도 불구하고 are given이 받다라는 뜻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가 좀 헷갈릴 수 있겠죠. 그래서 사용식에는 수동태가 이렇게 두 가지 해석으로 답니다. 그리고 이제 고객들은 받았는데 뭘 받은 거예요? 직접 목적어가 아까 앞으로 안 튀어나간 직접 목적어가 그대로 밑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직접 목적어 그대로 살아남아서 내려오게 돼요. 그래서 고객들은 받게 됩니다. 전문적인 조언을. 그다음에 회사에 의해서 여기서부터 날아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모양도 다르고 해석도 다르니까 이 사형식의 수동태는 조금 기억을 하셔야 돼요. 직접 목적어가 튀어나온 경우, 간접 목적어가 튀어나온 경우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O형식의 수동태로 한번 가볼게요. 자, O형식도 여러분 동사를 좀 외우셔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뭐 make, 뭐 find, 오늘은 새롭게 consider이라는 O형식 동사로 같이 한번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형식은 어떻게 생겼었죠? 목적어 나오고 그 다음에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목적격 보어가 나오는데 그 목적격 보어 자리에 형용사가 좀 많이 들어갔었죠. 그래서 이것도 consider 명형 이렇게 외워주시면 더 좋아요. 이 명사 our security system이 reliable, 믿을만하다라고 이제는 고려를 했다, 생각을 했다 이렇게 들어가는 게 O형식 이제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수동태 만들어 볼까요? 수동태는 누가 앞으로 튀어나오기로 했었죠? 목적어. 그래서 이때는 목적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수동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our security system이 앞으로 이제 가게 되겠고요. 그러면 우리의 시스템은 그냥 고려하다가 아니라 BPP로 바뀌어서 고려됩니다. 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곧장 고객에 의해서가 아니라 여기 나왔던 reliable, 목적격 보호가 그대로 또 내려오게 됩니다. 그럼 해석은 어떻게 돼요? 어렵진 않죠? 앞에 있는 시스템은 여겨집니다. 지금 믿을 만한 것으로 고객들에 의해서. 이렇게 수동태 뒤에 목적격 보호가 남는 게 바로 O형식의 수동태입니다. 근데 여기는 O형식 동사들과 함께 이 특별한 모양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수동태는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직접 ETS 문제로 훈련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 모양이 있는데 앞에 비동사 딱 보자마자 왠지 BPP 수동태가 아닐까? 약간 의심이 되긴 했어요. 그럼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It's mattress는 디자인을 직접 하는 거예요? 디자인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때는 사람에 의해서 디자인이 되는 게 낫겠죠. 그래서 되다에 해당하는 수동태 어떻게 쓰기로 했죠? 수, 비, PP, 되다. 였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비, PP인 정답은 A 쓰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아까 하나 알려드렸던 규칙 있죠? 수동태 뒤에는 거의 대부분은 목적어가 안 와요. 수, 무였던 거 기억나시죠? 정말 뒤를 봤더니 목적어는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by가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by 전명구는 이미 생략이 되고 지금은 투부정사 수식어구가 이렇게 남아있는데 이것도 목적어는 아니라서 수동태 뒤에는 목적어 없다. 수, 무 규칙이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문제도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도 비동사 다음에 빈칸이 나와서 혹시 또 BPP 아닐까 의심은 해봤는데요. 해석을 좀 해보셔야겠죠. 그럼 앞에 있는 호텔은 위치를 하는 거겠어요? 위치를 하는 중이겠어요? 위치가 되는 거겠어요? 위치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들. 사람이 지어서 이미 위치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지금도 호텔은 BPP, 위치가 되었습니다. 라고 써서 이제 정답은 B 쓰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수동태 다음에 목적어 안 오기로 했던 거 기억나시죠? 정말 뒤를 봤더니 이제 in, 전명구, 수식어구로 없애버리시면 저희가 또 수동태 뒤에는 목적어 없다. 이런 거 알아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오늘 깨달은 게 수동태 뒤에 무조건 by가 오는 건 아니에요. 각종 수식어구가 많이 따라오니까 by에 또 너무 집착하지는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이 문제까지도 보시죠. 보기는 역시 다 막 쓰다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앞에 비동사 딱 나오니까 또 BPP가 의심이 되죠. 그래서 해석을 해봤더니 요청된 정보는 직접 쓰는 게 아니라 쓰여져야만 합니다. 되어져야만 합니다. 사람에 의해서 쓰여지는 거겠죠? 역시 BPP에 해당하는 정답은 written 쓰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는 PP가 불규칙이라서 write, wrote, written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뒤에도 이제는 ly 부사, 그 다음에 in 전명구 수식어구들로 다 날아가면 수동태 다음에 무다 이것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석을 좀 더 자세하게 하고 싶을 때는 뒤에서부터 해서 지금이 작성되어져야만 한다까지 열심히 꼼꼼하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저희가 다양한 전치사를 쓰는 수동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계속 말해드렸지만 뒤에 수동태 다음에 무조건 by만 오는 건 아니거든요. by 전명구 말고도 다양한 전치사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다양한 전치사를 쓰는 건 여러분 마음은 아니고 저희가 수거가 또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수거들을 외우셔야겠죠? 지금부터는 관용구들을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외우는 타임입니다. 그럼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저희가 by를 써도 되고 at을 써도 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약간 감정을 약간 전달할 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어디에 겁을 먹다, 충격을 받다, 놀라다 이럴 때는 be shocked by 뿐만 아니라 at을 써도 돼요. 그래서 by 말고 at도 되는구나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by 대신에 in을 같이 쓸 수 있는 수동태 구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한번 살펴보자면 be interested in 어디에 관심이 있다 이런 수거가 있고요. 또 be engaged in 어디에 참여하다. be involved in 어디에 관련되다. be included in 까지 나와서 어디에 포함되다. 다 약간 인자가 들어가네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수거들도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시면 좋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to랑 with랑 같이 쓰이는 수동태 구문 한번 알아볼게요. to는 원래 약간 방향 이동 전치사라 어디에 어디로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 노출이 되다, 어디에 할당되다, 어디에 전념하다 이런 뜻도 있고요. 어디로 보내지다, 어디에 익숙하다, 그리고 어디와 관련이 있다. 이런 수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중에서 하나만 저희가 알아보자면 be related to 관련이 있다. 보시면 지금도 앞에 정책들은 이 accounting과 관련이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BPP 다음에 by 안 쓰고 to 쓴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여러분들이 암기하신 다음에 쓰셔야겠죠.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번엔 마지막으로 with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with는 뭐와 뭐로 약간 관련이 돼 있다, 차 있다 이런 수거가 되는데 be associated with be filled with, 뭔가로 가득 차다. be covered with, 덮여 있다. be equipped with, 뭐를 갖추고 있다. 이런 수거들이 있게 되겠습니다. 예문을 보면요. 여기도 앞에 있는 실험실은 갖추고 있습니다. advanced and tool. 여기 with 쓴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수거들을 여러분들이 잘 외워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시간을 갖고 좀 꾸준히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 딱 나오게 되면 공부한 사람과 공부 안 한 사람이 좀 차이가 나겠죠. 공부를 안 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딱 이제 보기를 봤는데 여러 가지 전치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앞을 봤는데 자신감에 차 있어요. BPP. 제가 알려드렸던 수동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와 선생님이 알려주신 수동태다. BPP까지 쓰시고 수동태도 하면 당연히 by지. 정답은 A. 그럼 틀리겠죠. 이건 함정이겠죠. 그래서 대부분은 by랑 많이 나오긴 하지만 이거는 수거했었잖아요. 뭘로 이제 갖춰져 있다 할 때는 be equipped 다음에 by를 쓰는 게 아니라 바로 전에 배웠는데 with가 와야겠죠? 이건 수거니까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be equipped with까지 꼭 암기를 해주세요. 그 해석은 앞에 있는 실험실은 state of the art가 예술의 경지를 뛰어넘는 최첨단의 뜻이라서 최첨단의 장치와 카메라들로 갖춰져 있다, 차 있다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이제 수동태까지 배워봤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배웠던 저희가 수일치, 그 다음에 시제일치, 오늘 태일치까지 하면 동사를 이제 완벽하게 배우셨다고 여러분들이 마무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동태는 어떻게 생겼었죠,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질문할게요. 수동태 모양. 그죠? BPP였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영원히 잊어버리지 마세요.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좌에서 뵐게요.